스포츠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합니다. 스포츠 톡톡 김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준입니다. 네, 오늘도 뜨거운 또 스포츠 여러 이야기들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스포츠 톡톡은 40년 안경 장인과 완벽한 이중언어 안과 의사가 여러분의 눈 건강을 세심하게 살펴드리는 이태리 아이케어 협찬으로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스포츠 톡톡 구독과 또 이렇게 좋아요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아주 스포츠 열기가 또 뜨거운 한 주였는데요. 본격적으로 좀 뜨거웠던 이야기들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김혜성 선수 LA 다저스에서 토미 에드먼 선수를 대신해서 이제 콜업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임시 소위 땜빵이죠. 그러니까 활약을 하는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나 잘해주고 있던 김혜성, 이렇게 잘하는데 이래도 내려가야 되는 현실이 좀 안타깝다. 이거 김혜성이 남으려면은 크리스 테일러 방출밖에 없는데, 사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내려갈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틀렸습니다. 사실 맞아요. 땜빵으로 올라온 건 맞는데 더 이상 어떻게 잘합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더 잘할 수는 없죠. 저는 사실 그러니까 성적도 그렇지만 9번, 1번 오타니와의 호흡도 그렇고 사실 그렇거든요. 어찌됐든 최종 결정은 감독이 해요. 그 선수 이 마이너에서 콜업하고 내리고 그러는 거는 단장보다는, 물론 시즌 전에는 단장 야구가 선수 영입에 대한 그런 거는 단장이 권한이 크지만 시즌 중에는 선수 콜업이나 마이너 강등 같은 거는 최종 결정은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봤던 게 이렇게까지 잘해주고, 물론 에드먼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죠. 플레이 스타일도 그렇고 멀티 그 포지션도 그렇고 정확하게 에드먼하고 겹치지만, 이 감독 성향,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선호하는 스타일의 선수를, 그리고 이 정도로 압도적으로 잘한 성적을 냈는데 주전이 들어온다고 과연 마이너로 내보낼 건가? 저는 그 부분에서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 근데 그래도 이제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했던 게, 아무리 다저스가 돈에 연연하지 않고 팀을 운영한다고 해도 크리스 테일러가 누굽니까? 10년 동안 다저스에 헌신하면서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해왔고, 올 시즌 연봉이 1,300만 불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절대 다저스한테도 적은 돈도 아니고, 그리고 아직은 시즌 초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이너리그 옵션이 있는 김혜성을 남기기 위해서 크리스 테일러 방출했어요. 그런 결정을 한다? 그거는 저는 쉽지 않다고. 저는 후반기면 모를까. 올 시즌만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리스 테일러가 사실 2년 전서부터 하락세가 보였거든요. 작년에도 반등을 못했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제 에이징 커브도 생각한 거고, 그다음에 김혜성의 플레이에 매료가 됐다. 저는 감독, 단장이 다 그랬다고 봅니다. 고메스 단장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인생에서 이렇게 호감 가는 선수는 김혜성이 처음이다. 호감 가는 선수라 했어요. 그러니까 다저스 선수단 내에서 많은 선수들이 다 김혜성 얘기하면 다 칭찬하잖아요. 그러게요. 그 정도로 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점에서는 장기 레이스 측면에서 물론 전력에 도움되는 게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 클럽하우스 분위기에도 영향을 주는 선수가 김혜성이라고 봤기 때문에 가장 큰 거는 성적입니다. 잘했어요. 더 이상 잘할 수 없을 정도로 잘했어요. 그리고 크리스 테일러라는 이 베테랑 선수가 물론 팀의 공헌도 많이 한 게 사실이지만 한 2, 3년 전부터 하락세가 보였고, 특히나 올해는 반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멀티 포지션에서도 그닥 수비에서도 임팩트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타격 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결정을 한 거죠. 어쨌든 간에 좀 이른 파격적인, 좀 깜짝 놀랄만한 어떻게 보면 결정. 실력으로 살아남은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내려졌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김혜성 선수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본인이 스스로 얻어낸 거니까, 저는 김혜성 선수가 구단이 그렇게 크리스 테일러를 방출할 만큼 김혜성을 믿어준 것에 대한 좀 그 자기 역할을 꾸준히 잘 해주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또 하나 변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테우스카 에르난데스가 네. 또 콜업됐는데 그렇죠. 거기선 사실 좀 마음이 놓였긴 했는데 네. 결국은 이 로스터가 찼기 때문에 네. 제임스 아웃맨을 네, 네. 다시 마이너로 보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아무튼 너무 아쉽지만 야 이게 남아 있기는 쉽지는 않다 솔직히 냉정하게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고 김혜선 선수의 이제 본격적인 메이저리그 활약을 한번 기대를 응원해 봅니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이런 얘기했어요. 매일은 못 내보낸다. 네네. 그렇지만 일주일에 아무래도 주전들이 돌아왔으니까. 세네 번은 선발 얘기를 했어요. 네. 저는 이 출전 얘기가 아니라 네네. 스타팅으로 세네 번은 내보낼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냥 네. 거의 준주전인 거예요. 준주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사실 다저스가 시즌 전망에서는 압도적인 1위였잖아요. 네. 물론 지금도 잘하는입니다. 좋은 성적이지만 투수진이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어렵잖아요. 있죠, 좀. 네. 코쇼가 돌아왔지만 사실 네. 예전의 모습은 아니고 지금 1, 2선발이 다 나가 떨어진 상태에서 또 사사키 로키 같은 경우도 부진하죠. 확실히 부진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폴 스킨스 트레이드 얘기도 나와요. 그러게요. 네. 신인왕 출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김혜성을 뭐 트레이드 카드로 한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선을 그었어요. 단장이 no. 그 정도로 입지가 상당히 이제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합니다. 네. 자, 아무튼 김혜선 선수의 앞으로의 좀 꾸준한 활약 계속해서 응원하고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축구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감격, 감동. 네. 손흥민 선수가 유럽 진출 15년 만에, 네. 어떻게 보면 프로 생활 처음으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어요, 이번 주에. 손흥민의 프로 선수로서 커리어 사상 첫 우승입니다. 첫 타이틀입니다. 네. 물론 이제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금메달이 있지만 네. 사실 그거는 연령대 대회고 그렇죠. 해서 이 메이저 우승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 선수로서 커리어로서는 첫 번째.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사실 팀도 뭐 함부르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레버쿠젠도 충분히 우승 가능성이 있는 팀이고 오랫동안 토트넘에서 10년을 뛰면서 토트넘은 뭐 프리미어리그 영국에서도 어쨌든 인기팀 중에 하나고 거기다가 한 손가락에 꼽히는 팀 중에 하나잖아요. 손흥민의 전성기에 그때 멤버들이 좋았잖아요. 네. 데스크 네, 그래서 네, 좋았죠. 네. 델리 알레랑 에릭센 그다음에 해리케인하고 네, 손흥민까지 데스크 라인을 해가서 이 멤버로 타이틀 하나 없다는 게 사실 좀 의아했거든요. 우승도 못했어요.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 그것도 참 아쉬웠죠. 네. 이제 리그에서는 물론 뭐 리버풀이나 맨시티나 이런 강팀들이 있어서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챔피언스 리그에 계속 갈 수 있는 여건은 됐거든요. 네. 사실 이 컵 대회 정도는 네. 충분히 찬스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한 데다가 사실 해리케인은 우승하기 위해서 나간 거잖아요. 그러게요. 결국은 네, 네. 물론 이제 올 시즌에 첫 우승을 했지만 바이에른 뮌헨에서 네. 근데 사실 손흥민은 EPL 득점왕도 했죠. 네. 사실 본인이 원하면 어느 팀이나 가서 주전을 할 수 그럼요. 있는 선수였어요. 최근에 폼이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이 선수의 전성기는 분명 토트넘에서 최고로 보냈고 레버쿠젠에서도 물론 기대를 받고 입단했지만 사실 레버쿠젠에서 처음 왔을 때 경기를 못 나갔어요. 정말 마음고생 심했거든요. 네. 그거를 다 견뎌내고 이제 우뚝 최고의 리그 플레이어로 성장했고 근데 이제 단 하나 네. 트로피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프로 생활 내내 토트넘에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뛰었는데 트로피를 없었고 토트넘 입장에서도 이제 그래도 그 나름대로 인기팀인데 17년 동안 단 하나의 우승도 못하면서 암흑기를 보내다가 이번 주 수요일 사실 토트넘 이번 시즌이 참 안 좋았습니다. 부상자도 많이 나오고 리그를 무려 17위로 마무리를 하는 말도 안 되는 성적을 거뒀는데 어찌 하다 보니 유로파 리그에서 결승전에 올라갔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사실은 좀 안 어울리는 그림입니다. 유로파 결승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사실 토트넘 하스퍼스가 맞붙은 거는. 이번 시즌이 토트넘도 그랬지만 맨유도 네. 미저러블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기팀 두 팀이 미저러블한 시즌 끝에 유로파 리그에서 맞붙어서 둘 다 이 결승 우승컵이 절실한 상황이었는데 생활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메뉴도 그렇고 토트넘 선수들이 모두가 다
이거는 정말 찬스다 하고 사활을 걸고 그래서 그런지 보이더라고요. 경기 자체는 상당히 좀 재미는 없었어요. 서로 조심스러운 경기를 펼칠 수밖에 없어. 결승전이니까 우당탕탕 존슨 골이 하나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토트넘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컵을 드디어 들어올렸습니다. 사실 이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네. 이번 시즌 리그에서는 정말 힘들었어요. 물론 부상자가 이슈가 너무 많았고 그렇죠. 선수가 못 뛰면은 어떡하죠. 네. 그러니까 최고의 스쿼트로 나간 경기가 얼마 없어요. 포지션을 온전하게 채우기 힘들 정도로 좀 선수단이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손흥민도 부상 이슈가 있었죠. 뭐 메디슨, 클랩스키 같은 경우에는 목발 짚고 시상식에 나오는 그러게요. 것도 좀 짠하더라고요. 네. 메디슨도 경기 못 뛰죠. 네. 부상. 그런 상황에서도 어찌됐든 이 감독이 정말 특이한 게 커리어에서 18번의 파이널을 했거든요. 네. 믿어지십니까? 16승 1무 1패예요. 16승 1무 1패. 18번의 커리어 결승에서. 네. 그래서 그런 말 할 만했어요. 자기는 무조건 결승 가면 우승시킨다. 네. 근데 결국 약속을 지켰어요. 2년 차에 우승하겠다. 뭐 그런 장담도 했었고요. 근데 어제 저는 이 라인업 보고 네. 와, 독하게 마음먹었구나.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 팬들은 충격을 받은 게 설마 했던 게 물론 손흥민 선수가 좀 부진하기도 했고 최근에 기복 있는 플레이기도 부상 했고 여파가 네, 가장 부상 크죠. 여파도 있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결승에서 맨유 상대하기 위해서 손흥민을 전술적으로 뺄 수도 있다 선발에서 뭐 예상은 할 수 있기도 했지만 그래도 손흥민인데 팀 캡틴이고 그래도 그 상징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선발 라인업에서 이름 없는 거 보고 처음에 의아했지만 저는 믿음은 있었어요. 네. 반드시 내보낸다. 반드시 내버린다. 그렇죠. 반드시 네. 내보내요. 근데 저는 이 선발 라인업 보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독하게 마음먹었구나. 반드시 우승할. 왜냐하면 이 감독은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 좋아하는 감독이에요. 네네. 빌드업하면서 그러니까 좀 이게 압박하는 거에 굉장히 최적화된 감독이고 그걸 굉장히 선호하는 감독인데 이 공격 라인 보면 이 손흥민 빠지고 메디슨 빠지고 클럽스키 빠지면서 골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솔랭키 정도? 네. 진짜 그 다음에 저는 이 사르 선수 이 공미로 넣은 거 보고 좀 확실히 좀 잠그는 축구 하겠구나. 네네. 딱 느꼈어요. 이 사르 선수가 좀 투박해요. 그렇지만 굉장히 이게 몸싸움 잘하면서 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피지컬적으로 밀어붙이고 체력적으로 굉장히 강점이 있는 선수라서 괜찮다 싶었어요. 저는 이걸 물론 손흥민이 빠진 건 너무 아쉬웠지만 네. 결국은 사르가 크로스 올려가지고 존슨이 우당탕탕 골 넣은 거잖아요. 이게 작전이 그리고 이 전반 막판에 골 넣고 후반에는 노골적으로 잠그게 했어요. 네. 손흥민 선수가 후반 한 20분경에 투입됐는데 확실히 폼이 맞아요. 좀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네. 손흥민 특유의 돌파가 안 나오고 네. 그러다 본인도 이제 자기 몸 상태를 아는지 네. 수비에 굉장히 많이 가담을 했어요. 네. 손흥민 선수가 네. 그만큼 간절했던 거죠. 네. 저는 그 결승전만큼은 메뉴 아모린 감독의 전략을 완전히 포스테코 감독이 이겼다. 네. 전략 싸움에서. 그리고 모든 전 선수가 다 그랬어요. 메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언제 또 기회가 올지 모르죠. 그럼요. 네. 절실하게 한 게 네. 보였어요. 그러니까 후회 없이 싸웠다. 그리고 네. 정말 이 감동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러니까 저 태극기 두르고 언제 한국 선수가 어쨌든 유로파 리그가 권위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챔피언스 리그는 당연히 챔피언스 리그 다음 리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네. 탑 티어라고 봐야 돼요. 네, 그렇죠. 챔피언스 리그가 넘버원이라면 네. 세컨 티어 정도는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챔피언스 리그 그다음에 가치로 따졌을 때 프리미어 리그 우승 그다음에는 유로파 리그 우승을 이거 충분히 나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선수가 유로파 리그 메이저 대회에서 캡틴으로 트로피를 가운데서 들어올리는 장면을 우리가 언제 보겠습니까? 물론 차범근 전 감독이 우승을 했죠. 그때 UEFA에서 레버쿠젠도 하고 그렇지만 캡틴은 아니었어요. 캡틴 아니었죠. 네. 그리고 직접 물론 나중엔 트로피를 들었지만 처음을 트로피를 가지고 나와서 이 세레모니 한 거는 캡틴으로
저는 그 장면을 다시 보기는 한국 선수가 캡틴으로 또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경기 전부터 선수들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리 선수단은 손흥민을 위해서 이번에 우승 꼭 해야겠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특히 이제 비카리오가 네. 어떤 선수예요? 이게 4부 리그에서 올라온 선수예요. 네네. 이 선수는요, 그냥 나는 꼭 우승이 필요하다. 난 우승하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얘기 못합니다. 그렇죠. 네. 4부 리그에서부터 올라온 선수예요. 네. 그냥 입지전직인 선수. 그다음에 솔랭키 선수 같은 경우도 똑같은 얘기했어. 손흥민의 우승을 위해서 뛰고 싶다 그랬는데 네. 이 선수도 우승 커리어가 없어요. 네. 그만큼 간절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이렇게 모든 선수들이 손흥민을 리스펙트 해주고 너는 정말 우승 자격이 있다. 그리고 딱 우승 결정됐을 때 손흥민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렇죠. 막 펑펑 울더라고요. 그냥. 베탄코르 네. 선수가 와가지고 네. 진하게 허그하고 네. 해주는데 그리고 나서 저는 또 그 부주장 네. 메디슨하고 한참을 끌어안고 또 네. 서로 같이 울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계속 이게 메디슨이 손가락으로 손흥민 등을 밀면서 그 입모양이 보니까 이건 네 거야. 너는 우승. 그러니까 이제 너는 트로피 자격이 선수단으로부터 최고의 뭐 토트넘의 진짜 전설이라고 해도 되죠, 이제. 네. 토트넘의 전설 중에 한 명이고 최고의 주장, 역사상 최고의 주장 중에 한 명이다. 뭐 이렇게 평가도 경기 나오고 있는데. 끝나고요. 네. 저는 그 인터뷰가 너무 좀 의미가 있고 좋았던 게 메뉴 측 응원하러 온 그 리오 퍼디낸드랑 네. 토트넘 그 레전드라 할 수 있는 이 가레스 베일. 베일이 또, 네. 그리고 이제 여자 그 캐스터가 네. 손흥민 함께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여자 캐스터가 그 질문을 해요. 당신 이제 레전드냐 하니까 손흥민이 레전드다. 이 네. 팀의 레전드다. 근데 Just Today는 네. 하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너무 겸손한 게, 네. 당신 이제 레전드가 맞냐라고 질문하니까 손흥민이 토트넘의 레전드 오늘만.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제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 뭐 가레스 베일이나 퍼디낸드가 네. 마이크에 대고 하지 않지만 손흥민한테 너는 이전부터 이미 레전드였어. 이미 레전드, 토트넘의 이미 레전드다. 네. 포스텍 감독도 사실은 경기 후에 이런 날을 손흥민에게 꼭 만들어주고 싶었다. 저도 봤어요. 네.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그리고 손흥민의 몸 상태 때문에 선발 기용을 하지 않았지만, 포스텍 감독도 이 우승이라는 선물을 손흥민한테 꼭 주고 싶었다. 네,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그러니까 선수단 네. 그리고 감독 코칭 스태프가 다 손흥민을 리스펙해주고 손흥민을 위한 우승 트로피를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네. 야 과연 어느 한국 선수가 이런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 네. 사실 박지성도 그렇게 못했잖아요. 메뉴에서 캡틴은 못했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대단한 거 해낸 겁니다. 손흥민. 한 경기 캡틴 하긴 했지만. 그렇긴 했지만.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참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불확실한 미래가 있는 게,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이렇게 해서 프리미어 리그, 영국 리그에서 유종의 미로 이제 끝나는 것인가. 이제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 다음 통산 시즌까지 계약이 돼 있어요. 네. 1년 남아 있는데 통산 골 기록이 프리미어 리그 통산 골 기록이 17입니다. 어마어마한 기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대 뭐 10년 동안 토트넘 뛰면서 토트넘의 전설 중에 한 명이 됐고, 그런데 우승컵 하나 없어가지고 그게 참 아쉬움이 남았는데 우승컵을 들었고, 지금 이적설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뭐 사우디아라비아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그 전부터 뭐 사실은 세계 일주를 하고 있었는데, 전 유럽 일주를 하고 있었는데, 바르셀로나 얘기도 나왔었고요. 네, 뭐 뮌헨 얘기도 나오고,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뭐 손흥민 선수는 내년 시즌 토트넘이 이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었단 말이에요. 유로파 우승을 하면서 내년 시즌 기대하는 발언도 하기는 하던데, 근데 이게 이적설이 워낙에 나오고 있었어가지고, 네. 저는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커리어나 또 손흥민 선수의 이런 성격을 봤을 때는 토트넘에서 은퇴도 저는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특히나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캡틴하면서 최악의 팀 성적을 맞은 상태에서 그래도 이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열매를 가졌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저는 이 토트넘 홈페이지 들어갔다가 댓글들 보고 이 감동이
그냥 뭐 좋아 죽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시리어스하게 토트넘 경기장에 이제 손흥민 동상 세워야 되는 거 손흥민 동상 세워야 된다. 지금요 이런 유수의 클럽들은 네. 정말 이 불세출의 스타들 자국 이 클럽 팀에 동상들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 토트넘은 가레스 베일도 그랬고 루카 모드리치도 그렇고 정말 토트넘에 있었으면 그냥 레전드로 동상 몇 개는 세웠을 선수들인데 결국은 떠났어요. 다 떠났죠. 트로피를 위해서. 네. 근데 손흥민은 그런 유혹? 어떻게 보면 그거를 누가 뭐라 그랬어요? 선수가 우승 위해서 가겠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얘기가 해리케인도 많았잖아요. 많잖아요. 손흥민은 왜 토트넘에 남아 있냐?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손흥민이 끝까지 의리를 지키면서 그만큼 네. 팀에 대한 애정 그리고 헌신을 했기 때문에 팬들이 가장 잘 알죠. 토트넘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선수예요. 이제 네. 소니는 그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저는 충분히 이거 힘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동상이. 선수가 본인이 떠나겠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우리 손흥민 선수 우리가 알지만 팀에 대한 애정이 크고 그냥 계약을 채우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야구도 마찬가지인데 네. 정말 박찬호도 그랬고 추신수 선수도 그랬고 꼭 이제 한국 와서 은퇴를 했잖아요. 네. 저는 사실 그게 예전에도 제가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좋게 보진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분명히 전성기가 폼이 떨어진 상태인 건 맞잖아요. 네. 근데 마무리를 류현진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마무리를 고국에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존중을 해요. 근데 그냥 그 선수를 좋아했던 팬의 입장에서는 가장 정점에 있었을 때의 모습을 저는 기억을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그 손흥민도 저는 그냥 팀의 레전드로 남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뭐 한국 얘기는 안 나오죠. 아직은 뭐 그 정도 노장은 그렇죠. 아니니까. 33살. 네. 네. 그러니까 빅리그에서 마무리했으면 그리고 정말 이 자존심을 해치는 선이 아니라면 원클럽맨으로 남는 것도 프리미어리그에서 네네. 본인에게도 좋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사우디는 안 갈 것 같고요. 네. 빅리그에 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좋은 조건, 주전 보장 이런 걸 하면은 프리미어리그는 아니면 다른 저는 차라리 스페인리그나 토트넘을 떠나면은 독일로 돌아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Why not? 네. 네. 뭐 함부르크든지 네. 레버쿠젠이든지 뭐 그런 데로 돌아가서 뮌헨 가서 네. 해리케인하고 또 한 번 할 수도 있고요. 네네. 근데 이제 또 나이가 들어가니까 또 현실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지금 예상에는 손흥민은 내년 계약까지는 어쨌든 토트넘에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는데 반면에 이제 지금 토트넘은 17년 만에 토트넘의 우승컵을 안긴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유로파 결승 이전부터 이번 시즌 토트넘한테 17위는 말도 안 되는 순위거든요. 17위로 마무리를 뭐 부상 선수 아무리 뭐 그렇다고 해도 이 경질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될 것 같아요. 유로파 우승을 시키고 그 감독이 경질된다? 네, 그것도 사실은 근데 여론이 좀 바뀌긴 했어요. 네. 그 전까지는 압도적으로 팬들도 좀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하는 게 많았지만 유로파 우승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바뀐 건 있어요. 네. 어느 감독도 못했으니까 무링요도 못했고 그렇죠, 네. 무리뉴도 못했고 누가 와도 안 됐는데 컨테도 안 됐고 근데 포테코글루 감독이 해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참작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좀 믿어주고 좀 정상적인 팀으로 한 시즌을 다시 한번 꾸려갈 수 있도록 믿어줘야 돼.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뛰어난 전술적인 능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변방 출신이잖아요. 호주 출신의 변방 출신이기 때문에 또 약간 인정을 못 받는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지금 메뉴가 더 걱정이에요. 네. 메뉴는 지금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네. 가르나초나 전 선수 다 그냥 이적 시장에 내놓을 수도 있고요. 네. 아모린 감독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성적을 냈는데도
누가 다른 사람이 오겠냐. 네. 이런 정도로 메뉴는 진짜 암흑기가 오지도 않을까. 네. 자, 아무튼 토트넘 핫스퍼스 입장에서도 정말 역사적인 너무 오랜만에 우승컵이라는 걸 들어 올렸고 손흥민 선수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 사실 뭐 부상 이슈, 좀 나이, 뭐 이적설, 최근에는 개인 사생활 이슈들 때문에 좀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우승컵을 들어 올리면서 좀 마음을 많이 좀 이렇게 어려웠던 부분을 좀 씻어내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이 기운이 이제 월드컵으로도 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최종 예선 잘 마무리하고 손흥민 마지막 월드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월드컵에서 정말 의미 있는 좀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어요. 네. 다시 한번 축하를 보냅니다. 손흥민 선수 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도 했죠. 뭐 올해의 선수, 뭐 진짜 명문팀의 캡틴 이룰 수 있는 건 다 이뤘는데 우승컵 하나 없었는데 이제 그것까지 이뤘으니까. 그래서 이 손차박 논란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손흥민 쪽으로 가지 그러게요. 않나 싶어요. 이 정도를 이뤄낼 수 있는 네. 선수는 사실은 한국에서 나오기 쉽지 않죠. 네. 축하를 다시 한번 보내고요.